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매수자가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매수자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마지막 남은 유동성을 끌어내서 더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파트를 사줄 사람은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아파트 시장을 크게 둘로 나누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시장과 이미 지어진 집에 대한 시장,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장에는 실제로 집을 사용하려고 하는 실수요자, 그리고 이 집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투자자가 참여를 합니다. 도식화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분양받는 시장에 참여하는 실수요자와 갭투자자가 있고,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초로 집을 사려고 들어오는 수요, 그리고 갈아타기 수요, 그리고 여러 채 투자를 하는 다주택 투자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분양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분양시장의 실수요자들은 청약 가점도 있고 또 대출을 통해서 이 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수요가 되겠죠. 청약 가점은 있지만 대출을 아무리 끌어내도 이걸 다 충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갭투자자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출 외에 전세금을 통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약 관련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청약 통장만 있으면 다 참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분양받은 물건에 대해서 대금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분양받은 금액보다 앞으로 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무리해서 더 많이 뛰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청약 가점도 올라가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도 많아져서 경쟁률도 더 세져요. 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기존보다 대출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수년간 이 상황이 계속돼 왔어요. 청약은 로또라는 공식이 자리 잡았고 그래서 너도 나도 뛰어들었었는데 이제 갭 투자의 길이 막혔습니다. 청약을 투자하는 방법 예전에 설명드렸죠. 실입주하는 방법, 이게 실수요자들이 주로 택하는 방법인데 끌어낼 수 있는 최대의 대출을 활용해서 분양을 받는 방법이 있고 또 입주 때 전세를 주는 방법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도금 잔금 연체하고 입주 때 모자라는 돈의 대부분을 전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2월 19일 이후부터는 이제 이게 다 막히죠. 시중에서 전월세 금지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분상제에 적용이 된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준공 나면 바로 입주를 해야 됩니다. 전세금을 통해서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분양시장에서의 갭투자는 이제 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분양시장,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계속되기 어렵습니다.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시세보다 싸지 않으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수많은 분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분양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유주택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분양시장의 매수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 한 해 거래량이 폭증했던 건 기존 주택에 대한 거래죠. 기존 시장의 매수자는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 갈아타기 수요, 그리고 다주택 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규 진입자 중에서도 실수요와 갭투자로 나눌 수가 있겠죠. 갈아타기 수요는 신규 진입자들한테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고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로 볼 수 있고요. 다주택 법인 같은 경우는 100% 투자 수요죠.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주택은 다 갭투자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 주택 시장의 매수자도 사라지고 있어요. 먼저 신규 진입자, 실수요 패닉 바잉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패닉 갭투자, 내가 이 집 전세금 내줄 능력은 안 되지만 일단 잡아놓고 보자 하는 패닉 갭투자가 유입이 돼서 작년 뜨거운 시장을 만들었는데 이제 점점 여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렇죠? 대출이 안 되죠? 대출은 안 되는데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더 비싸게 가격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끌어낼 수 있는 대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갈아타기도 멈추다시피 했어요. 신규 진입자한테 팔고 똑같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대출을 받아서 옮겨가야 되는데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고 있고 내 집 팔고 다른 집을 사야 되는데 다른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아타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법인 다주택 투자자들은 지금 주택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세부담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제 똘똘한 한 채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족한테 줄 수 있는 건 증여를 통해서 주고
못난이 물건 2030이 사주고 있으니까 이런 거 재빨리 정리해서 주택수를 줄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택수를 더 늘리기보다는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매수자가 이제 아니죠. 12월 한 달 동안 법인주택이 5만 채가 매도가 됐습니다. 매물의 92%를 개인이 매수를 했어요. 법인 다주택자의 매물을 패닉바잉에서 실수요가 사거나 패닉 갭투자에서 갭투자하는 불인이들이 이 집을 떠안았습니다. 갈아타기 수요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죠. 임대를 주고 있으면 임대차법 때문에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되고 있고, 또 내가 판다고 하더라도 고가 아파트는 대출도 안 되고, 또 이걸 판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나은 집을 사기에는 여력이 안 됩니다. 기존에도 이미 대출을 끌어내서 산 집들인데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기에 부담이 커요. 그리고 팔고 나면 더 올라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그냥 눌러 앉습니다. 더 오를까봐 못 움직이고 대출도 더 내기 어려워지니까 못 움직이고 그냥 멈춰버렸어요. 법인은 개인한테 팔고 더 이상 사주지 않고 갈아타기도 시장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신규 진입자만이 이 시장에 참여를 했는데 서울, 경기 아파트 거래가 그래서 급증을 했죠. 그런데 이 거래량의 대부분은 저가의 아파트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구로, 금천, 성북 등 외곽이 주도를 했죠. 못난이가 주도한 한 해였습니다. 법인이나 다주택자가 정리하는 못난이 물건을 주택시장에 처음 참여하는 2030 세대가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의 물건도 받아줬죠.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 나면 시장에 남은 매수자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남은 건 실수요하고 기존 주택의 갭투자자 뿐이에요. 기존 주택의 갭투자자, 전세를 활용해서 갭투자가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계속 집값이 오른다는 믿음과 그리고 저금리 상황이었습니다.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계속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금리가 낮은데 빚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서 뛰어들었고, 갭투자자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이 워낙 많아지니까 전세금 맞춰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전세가가 받쳐주니까 이거 나중에 돌려줄 거 생각 안 하고 갭투자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계속 오른다는 심리가 가장 큽니다. 패닉 바잉과 패닉 갭 투자가 뛰어들게 한 원인도 바로 이거죠. 그런데 이 믿고 있는 금액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제 남아있는 시장의 수요자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거래 취소된 아파트 44%가 신고가였다는 기사가 나왔죠. 이 기사 나오고 나서 오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신고가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취소된 거래가 중에서 신고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당연히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거래가 총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특정 단지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어쩌다 거래된 거래가가 신고가고, 그렇다면 그 신고가를 기초해서 사람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신고가에 비추어서 호가를 부르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져서 신고가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금액이 나오면 사는 사람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취소된 신고가가 매매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많이 나왔죠. 서울, 울산, 세종, 그동안 뜨거웠던 지역에서 취소된 실거래가 절반이 신고가였습니다. 제가 실거래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 빨리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찍히기 전까지는 어떻게 가격을 아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 빨리 신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시장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실거래가 없으면 그 지역 아예 중개를 못 하겠네요. 이런 상황에 등기할 때 실거래가 신고하는 법안을 냈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 상황도 모르고 이런 거 냈다고 되게 많이 비판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기간 오히려 더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동안 믿고 있던 실거래가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동안 오른다 하고 그 오른 게 고가로 신고된 실거래가 때문이었는데 그게 허구일 수 있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들어올 동력을 잃게 만듭니다.
거기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대출은 다 잠기고 있죠. 자고 일어나면 금리가 오르고 있고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끌, 주담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온갖 끌어쓸 수 있는 거 다 끌어쓰는 게 영끌인데 이게 축소되고 있어요. 차주별 DSR 적용되고 원금 분할 상환 들어가죠. 올해 대출받기 더 힘들어진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죠. 가계대출 같은 경우 3에서 5% 수준으로 성장률 목표치가 결정이 됐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이미 예정된 대출을 해주기만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수년간 분양된 수많은 분양 물량들 차례로 입주하고 있죠. 여기에 잔금 대출 해줘야 되고 또 지금도 분양되고 있는 것들 중도금 대출도 해줘야 되고 이미 예정된 대출만 해주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개인이 영끌에서 더 들어올 대출은 더 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사다리 말씀드렸는데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사다리, 소득과 부채로 구성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빚은 쉽게 내주면서 뒤틀린 사다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되니까 집이 더 비싸게 올라가도 사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 비틀어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사람들이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다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집값은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곳에 있는데 더 이상 사다리를 놓아주지 않으니까 이걸 사줄 사람은 없는 거죠.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가가 계속 받쳐줘야 갭 투자가 가능한 건데 전세 물량이 쌓이고 있죠. 서울 수도권에 전세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내린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물량이 쌓이고 있어요. 또 2월 19일 이전에 분양받은 수많은 분양 갭 투자자들의 물건이 이제 시장으로 쏟아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갭 투자자, 전세가가 안 받쳐주면 끝이죠. 실수요자, 대출이 더 안 되고 더 오른다는 확신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갈아타기 수요나 법인 다주택자 투자 수요는 진작에 끝났어요. 패닉 바잉이 시장을 지배했던 게 사실이죠. 그동안 오른다고 하니까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도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해서 패닉 바잉에 동참을 했어요. 20, 30대가 가장 많이 뛰어들었다고 하지만 40대도 상당수 이 패닉 바잉에 동참을 했습니다. 오른다는 강한 믿음이 뒤틀어진 사다리를 올라가는 걸 주저하지 않게 했습니다. 빚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기울어진 사다리를 타고 위험하게 올라가면 떨어졌을 때 더 아픈데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이를 독려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즉에 잦아들어야 될 상황이 계속 이어졌어요. 완전히 시장의 매수자가 사라지는 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의 문제죠. 현재 전세를 사는 사람들 청약의 대기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지금 부르는 호가에는 사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시장이에요. 더 큰 바보가 존재해야 계속 집값이 오를 수 있는데 그들이 더 큰 바보가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끝이 난 거죠. 지금 뛰어든 당신이 마지막 매수자가 맞고 더 큰 바보는 이제 없습니다. 집이라는 게 뭐죠? 집 결국 살기 위해서 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수요죠. 지금 시장은 사용하기 위한 집의 의미는 잊혀진 지 오래예요. 갖고 있으면 오른다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어떤 재화가 가격이 존재하는 건 그만큼의 효용이 있기 때문이고 집의 효용은 바로 주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잊혀졌어요. 재화의 의미가 없어지고 단지 투자만이 시장을 지배할 때 그 시장은 끝이죠. 그 시장은 끝점에 온 겁니다. 튤립 버블, 이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튤립의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 튤립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자들이 튤립을 사고 싶어 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튤립의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린 채 사두면 돈이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어요. 그 본질적 의미가 잊혀지고 투기로 변질되고 사람들이 광기에 휩싸이고 모두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죠.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는 시점이 되니까 사람들이 본질적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죠. 겨우 튤립이었습니다. 그 광기의 끝에 아름다운 튤립은 결국 죽음의 재앙이 되었어요. 매수자가 사라지는 것, 그 끝점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